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참 맹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예, 재밌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서 보고 맹자의 어떤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진중자는 어찌 그러니까 어찌 뭐뭐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는 요 뒤에 제자 또는 호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호재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글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중자는 어찌 진실로 염사 청렴결백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물은 거이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청렴한 선비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기 다음 글에 보면은 자 우리가 처음 어떠한 주석이라든가 글만 본다면은 자 능에 거하다. 요거는 뭐뭐세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오릉 자체가 지명이에요, 지명. 오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뭐 주석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글 가운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를 뭐뭐세 이렇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 아니해서 귀로 청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영양실조가 돼 있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겠죠. 그런데 우물 위에 오약꽃이 있는데 이 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군뱅이 같은 거죠. 군뱅이 같은 게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조젠 군뱅이가 그 열매를 먹은 것이 과반이다. 반 이상은 먹었는데 그때 이제 진중자가 포복해서 기어가 가지고서 그것을 가서 장차 그것을 먹어서 3번 삼킨 연후에 3번 이렇게 뭐 이렇게 씹었겠죠. 꿀꿀꿀한 연후에 귀가 들리고 눈에 보인 게 있었다. 어느 정도 사실적인 근거를 해서 기술한 거니까. 광장 진중자는 모두 제나라 사람이다. 염은 분별이 있어서 구차히 취하지 않는다. 자, 주자가 해석을 할 때 이와 같은 말은 다 이 글의 뜻을 나름대로 본인이 잘 이해하고 쓴 거예요. 여기서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 구차하게 취하지 않는다. 자기 분수를 지킨다가 아니라 청렴하다고 하는 건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구차히 취하지 않는다라고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은 여기서 진중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아무런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창작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읽고 깊이 이해를 하고 나서 주석을 다룬 거예요. 자, 오릉은 여기 보면 오릉은 지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조는 제조 벌레다. 포복은 말하자면 힘이 없어서 능히 걷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기어가는 거죠. 이는 삼키는 것이다. 3번 삼킨 연후에. 맹자가로되 제나라 선비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토가 애자가 된 거예요. 그죠? 제국지 사에 왜 애가 있느냐? 제국지 사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토로 말하면은 옛날 토로 말하면 이 애는 여기에 요렇게 붙어요. 요렇게. 요게 애토예요, 애토. 이게 뭐냐면은 물가에 있을 때 요거를 취한 거예요. 요거를. 조금씩. 나는 반드시 중자로 하면은 요렇게 현토로.
중자로서 자 중자 A 이 자가 있죠. 위 B로 하면 요거 A로서 B로 삼는다 그랬죠. 이 위를 붙일 때는 뭐뭐로 여기다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중자로서 엄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리죠. 왜? 그 다음 글자 수연이나가 있으니까 이원이와 이렇게 말을 돌리기 위해서 겉이라가 아니라 이원이와 할 때는 뒤에 가서 말이 변한 거예요. 그 말을 변한 거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수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현도가 붙은 거예요. 중자가 어찌 능히 청렴하리오. 이 오는 어조사 미워할 오가고 나쁠 악이 아니라 의문부사 어찌 이런 뜻이에요. 오능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능염제리오 이렇게 되면 확실하죠. 문법적으로. 안 써도 글을 아는 사람은 그냥 다 알아요. 자, 충자의 지조를 확대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지렁이 이후에나 따라갈 수 있다. 맹자 같은 분은 굉장히 지조도 강하고 그러지만 성현한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게 없어요. 이 마음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여러분 성인의 지조 이런 말을 안 써요. 선비의 지조라는 말은 되지만 성현의 지조 이런 말을 쓰면 그거를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쓸 수가 있죠. 성인의 뜻, 성인의 말씀 이런 거는 되지만 성인의 조 이렇게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글자 잘못 쓴 거죠. 글을 잘못 쓴 거죠. 거벽은 엄지다. 말하자면 제 나라 사람 가운데 중자 같은 사람은 중소지 중에 여러 손가락, 작은 손가락 가운데 큰 엄지손가락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지금 엄지척 하죠? 엄지척. 그거예요. 충은 미루어서 가득 채우는 거다. 조는 지키는 바다. 이는 지렁이다. 말하자면 중자가 능은 청렴한 사람은 아니다. 반드시 만약 그 사람이 지킨 바의 뜻을 기소수지지 그 지킨 바의 뜻을 충만하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약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자로 받죠. 그죠? 문법적으로 오직 구인이 무구어세 세상에 구함이 없는 연후에야 가히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릇 지렁이는 위로는 마른 땅을 먹고 아래로는 황천이라고 하는 흙탕물이죠. 흙탕물을 마시나니 중자가 거처한 바의 지분 중자 소거지 거처한 바의 지분 백이같이 청렴한 사람이 지은 바냐 아니면 반어법이죠. 말을 바꿀 때 쓰는 아니면 또한 도척이라고 하는 건 그 옛날에 아주 그냥 무서운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척이 지은 바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맹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자가 거처하는 바가 백이처럼 청렴한 사람이 청렴한 목수가 지은 것인지 아니면 도척과 같이 사나운 그 장인이 집 지은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죠. 먹는 바 중자가 먹은 바의 곡식은 백이가 심은 바냐 아니면 도척이 심긴 바냐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누가 지었는지 선한 사람이 지었는지 악한 사람이 지었는지 우리가 먹는 음식 모든 한 가지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 음식을 조리한 것인지 가져온 상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냥 살고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고향은
마른 토다. 황천은 더러운 물이다. 억은 바로사다. 말하자면 지렁이는 사람한테 구함이 없어요.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족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중자는 자, 거실과 식속을 집에서 거처하고 속을 곡식을 먹는 것을 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다 일단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래한 바, 마네르경이 종래한 바가 혹 올바르지 않다면 이것은 능히 지렁이의 청렴함과 같이 못할 것이다. 그걸 말한 거죠. 자, 왈시 하상제리요. 이제 그 제자 누구죠? 누가 말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 자신이 신발을 직접 짜고 부인은 병로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길쌈 한다 그러죠? 길쌈 해가지고서 그 만들어진 그런 걸 가지고서 물물 교환을 했다. 벽은 길쌈이다. 로는 연마다. 배트 같은 거 짜고 그러는 거겠죠? 중자는 제 나라의 새가다. 이름 있는 집안이다라는 거죠. 제 나라에서 비교적 이름 있는 집안이었다. 형태가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런 거는 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녹이잖아요. 월급 받는 거죠. 녹이 개 땅에서 녹을 받음이 이건 조금 어려워요. 개 땅에서 녹을 받았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땅을 자기의 어떤 그 체육으로 삼아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세금 거두려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만종이나 되었다. 저도 하다 보면은 목이 많이 탑니다. 또 밥을 먹고 하고 그러니까 형의 녹으로 자 여기도 써 있죠. 여기 위자가 있죠. 뭐뭐로 삼다 그랬죠. 형의 녹봉으로 불우한 녹봉으로 생각해서 먹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또 형의 집으로서 불우한 집이라고 여겨서 거처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형을 피하고 형과 어머니를 떠나서 오릉에서 거처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음이 오릉이죠. 오릉에 거처했다. 훗날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돌아갔어요. 부모님, 어머니하고 형이 있는데 돌아가니 유계기형 생아자언을 이게 뭐냐면은 자 누군가가 이게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 형한테 살아있는 거위를 보내는 자 이건을 기빈축할. 요거는 중자를 말한 거죠. 중자가 빈축하면서 이마를 싹 찌푸리면서 요즘 말로 하면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빈축사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 쓰죠. 빈축사다. 못마땅히 여기면서 말하기를 오용시 예예오 하니라.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예인데 발음이 예예인데 실질적으로 꽥꽥 이랬어요. 거위가 말을 할 때 울을 때 꽥꽥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이 느낌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느낌 그대로. 어찌? 이건 미워하다가 아니에요. 어찌? 어찌? 이 꽥꽥을 쓸 것이냐? 도대체 이 꽥꽥거리는 오리라는 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 이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이 재밌죠, 이런 표현이. 예, 꾀꾀거리다. 그러니까 중자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걸 보면은 훗날 그 어머니가 이 거위를 잡아서 중자와 더불어 먹었단 말이에요. 중자는 몰랐겠죠? 예. 여기 시자는 바로 누군가 선물로 보내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군가 선물로 보내줬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선물로 보내줬을까요? 뇌물이죠. 뇌물. 그랬더니 그 형이 밖에서 외부에서 집에 이제 마치고 일을 마치고 일러 가로되 똑같이 이제 유머 감각으로 골려준 거예요, 동생을. 아이고, 그 꽥꽥거렸던 거위 고기네 이런 거죠. 그 꽥꽥거렸던 거위 고기네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동생 중자가 밖으로 나와서 토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세가는 세경지 집안이다. 예. 대대로 경에 있었던, 경이라고 하는 벼슬의 높은 벼슬이에요, 여러분. 경은 예.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예. 저우 밑에 그러니까 제우 밑에 경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 예. 형 이름이 형명, 형의 이름 대가 자, 개 땅에서 체읍했다. 체읍을 그것을 먹었다 이런 소리죠. 체라고 하는 건 체읍이에요. 개 땅에서 그 체읍으로 정해진 곳이에요. 그게 예. 너는 어디 땅으로 이렇게 제후들이 이렇게 땅을 나눠줬을 때 그 개라고 하는 땅에서 그걸 이제 체읍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세금 걷어서 먹었다는 뜻이죠. 이제 그 수입이 만종이다. 귀는 자. 오릉에서부터 돌아온 거다. 예, 차기 칩보 또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기는 중자다. 외외는 아성이다. 꾀꾀이다는 소리죠. 빈축이 어는 예, 빈축거리면서 예, 못마땅해서 말한 것은 그 형이 괴한 것으로서 불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 아이고, 여기는 글자가 빠졌네요. 예, 와. 예, 요거. 예, 와는 토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준 것은 먹지 않고 처가 처인즉 먹으며 형의 집인즉 거처하지 않고 오릉인즉 거처하니 이것이 오히려 능히 그 사람의 생각의 지조, 생각을 한 것이겠는가? 이것이 오히려 능히 그 류를 자기의 어떤 그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을 충만한 것이겠는가? 것인가? 중자와 같은 자는 중자와 같은 자는 지렁이 같은 이유에야 그 사람의 지조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네. 자, 말하자면은 중자가 모지식과 형지 집으로서 불우라고 여겨서 먹지도 않고 거처하지도 않으니 그 지조의 지킴이 이와 같지만 자, 그 처가 바꾼 바의 속과 음식과 예, 그 오릉에 거하는 바의 그 집에 이르러서는 예, 그 다음에 이르러서는 이미 반드시 그것도 백의가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백의가 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불우한 유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먹지도 않고 거처하지도 아니하며 저와 같은 경우에는 먹고 거처하나니 이 표현법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재밌어요. 어차에 뭐뭐뭐하고 어피에 뭐뭐뭐하고 예. 어찌 능히 그 지조의 그 지킴, 그 자기를 지킴 그 류를 어찌 능히 충만할 수 있겠는가? 모르는 거죠. 예. 그것은 반드시 예. 구함이 없는 자족을 세상에 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 예. 무구자족을 마치 구인과 같은 연우라야 이에 이 내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현토가 이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 구인연, 그러니까 구인과 그렇게 된 연우예야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내자가 붙는 거예요. 예. 이에 능히 그 뜻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청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사람이 가히 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는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맹자가 너무 지나치다 그런 거죠. 예. 범시가 하루되 하늘이 생하게 한 것과 땅이 기르게 한 바에 오직 사람이 크거늘 사람이 소이위 돼 크게 된 이유는 크게 된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여러분 인지 소이위 대자는 기유 인륜 여기에 고자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고야라 요거를 빼버리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없어도 다 알아요. 그냥 글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써이자 대신에 위자를 써도 됩니다.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나 요거는 아주 정문으로 쓴 거예요. 중자가 형과 부모님을 피하고 떠나서 친척 군신의 상하 관계가 없으니 이는 인륜이 없는 자다. 그러니 어찌 인륜이 없으면서 기유 어찌 인륜이 없으면서 가히 청렴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맹자는 어떨 때는 글을 읽다 보면 진짜 까칠하잖아요. 그럴 때 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또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까칠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형제를 이렇게 그 불의하다고 이렇게 딱 너무나 그런 거 인정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서 떠나서 살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맹자에는 뭐 정말 뜻이 깊은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